안녕하십니까. 쓰랑여사의 땅따먹기 일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김장은 하셨습니까? 예. 김장은 김장철인데. 했죠. 네. 예, 뭐 맛이 있으나 없으나 뭐 네. 작게 했는데 벌써 거의 다 먹고 한 통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저희들 여기 유튜브 구독자층이 연령별로 봤을 때 50대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보면 사실 집안일 잘 안 도와주시거든요. 교수님 혹시 아니, 그분들 집안일 발끈하실 수도 있을 것 도와주십니까? 같은데. 저는 예. 뭐 열심히 합니다. 예, 열심히. 네. 그럼 따로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나왔는 거는 이제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요걸 준비를 해봤고요. 네. 농어촌 주택의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게 농어촌 주택이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다르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방세법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네. 여러 가지 기준이 이게 다 달라서, 저도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다행히 또 교수님이 또 잘 잡아주셔가지고, 네네. 예, 제가 지금 요걸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네. 지금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제 취득시 때나 양도시 때. 네네. 예, 그거를 보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양도시 때는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4항입니다. 예, 농어촌 주택의 범위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수도권 지역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을 제외한 읍면동 20만 이하의 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일단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도시지역에서 뭐 주상공 자연녹지 지역 제외요. 그리고 이제 허가구역 제외, 관광단지 제외. 그리고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하고 일반 주택이 같은 행정구역에 있으면 안 된다고. 예.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네. 잠깐 여기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농촌주택이 이제 너무 큰 시에 큰 도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신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혜택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수도권 지역이나 네. 광역시에 소속된 설령 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역이라 하더라도 왜 그렇죠. 기장군이나 달성군 이런 거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데들은 아예 제외시키겠다. 거기 취득하신 분들은 혜택 안 주겠다 이 말이고. 그래서 그런 거 제외. 그 다음에 설령 예를 들어서 밀양시라 하더라도 밀양시 인구 20만 이하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다 그죠. 근데 이 밀양시라 하더라도 우리 국계법상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돼 있는 곳. 이 도시 지역 하면 아까 주상공록이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으신 이제 역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한테는 역시 혜택 안 주겠다. 그렇죠.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제도의 취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이제 관리 지역에 있는 집들을 많이 이제 취득을 하시면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로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같은 법, 조세특례법, 특례제한법에 대해서 농어촌 주택의 기준을 이제 볼 텐데요. 이 원래는 660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요게 원래는 이제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2021년 1월 1일부터 면적 규정에 대한 거는 삭제가 되었어요. 네네. 근데 단 이제 이제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제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면적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 시점으로 따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취득하신 시점을 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법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 시 기준 시가가 현재는 지금 2억입니다. 한옥은 4억이고 현재는 2억에 4억인데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게 법을 조금 또 완화를 또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농어촌 주택이 이제 2억에서 3억으로 이제 늘어난 금액이 이제 더 이제 이렇게 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옥은 기존 4억에서 같이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취득일 기한은 이제 2년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내년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이제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과거에는 이제 660제곱미터 면적에 대해서 토지 면적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이제 뒀었죠. 그래서 너무 큰 토지에 있는 집들 이런 데들은 굳이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제한을 했는데 사실은 이 제한에 대해서는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토지는 면적이 넓다 하더라도 그 토지 가격이 얼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토지의 뭐 번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토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혜택을 또 못 보는 또 그런 불합리도 있고 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제외시키는 게 이 규정은 삭제를 시키는 게 타당하겠다. 그냥 가격으로 그냥 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네.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규정은 이제 아예 삭제를 시켜버렸고 네. 네. 그다음에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시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 기한이 현재는 25년까지 최근에 이제 다시 이 한시법으로 해서 이 끝났던 걸 다시 연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장하는 시점이 지금 네. 현재 25년 12월 31일까지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그 부분 기준시가라는 부분도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거래하는 그 거래가가 아니라 그렇죠. 기준시가 기준이다. 그렇죠. 이거는. 네. 이거 주택 공시가격을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공시가격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같은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농어촌 주택 양도세 이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아까 지금 우리 보시는 내용이 계속 연장선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아주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또 순서가 또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일반 주택이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 네, 네. 이게 순서가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을 하고 네. 그 이후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해야지 이게 적용을 받습니다. 네. 적용을 받고 그리고 이제 1가구 2주택일 때 도시 보통 일반 주택끼리는 이제 최초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되면은 왜 취득하고 1년 후에 3년 안에 팔면 그게 이제 정전주택이 비과세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농어촌 주택이 있으면 앞에 일반 주택은 그 3년 보유 조건만 갖춰지면 사실 일반 주택은 언제든지 양도 기간 상관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혜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 그 기한 내에 이거를 매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안 가져도 되니 네. 이게 큰 혜택이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역시나 개정이 되면서 이제 양도시 때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기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과 제외된다고. 예, 중과에서 빠지는 네, 거죠. 중과에서 예, 그래서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네. 빠지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어촌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이런 부담감에서도 이제 벗어나실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뭐 힐링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세 부담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해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농어촌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삶의 질적으로 봤을 때 네. 향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네. 이제 부연 설명을 또 드리자면 네. 제도의 취지가 네. 도시 지역에서 이제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네.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하나 취득하더라도 네. 도시 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키기 위함이 이 제도의 취지니까 네. 주택의 취득 순서는 당연히 그 도시 지역에 있는 일반 주택을 먼저 네. 취득하시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농어촌 주택을 이제 네. 취득하신 분들을 네. 전제로 하는 것이고 네. 그럴 때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있어서는 아예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1세대 1주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요, 농어촌 주택을 이제 3년 보유 조건인데, 3년을 보유하기 전에 혹시 이제 앞에 주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럴 때는, 3년 보유를 하겠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앞에 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양도시 때를 따져봤으면 취득세에서 이제 중과 제외되는 요건은 이것도 지방세법으로 그렇죠. 취득세는 네. 이제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둡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취득세에서 이제 주택수에서 중과에서 제외되는 요건입니다.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 이내일 것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이제 요 규정이 여전히 규정 유지가 현재 돼 있죠,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뭐 아까는 면적 규정이 삭제됐다지만 왜 여기에서는 또 면적이 또 제한을 받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달라요, 여러분. 조세특례제한법이 다르고 지방세법에서의 이게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는 취득세에서 이제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면
겁니다. 보통 왜 뭐 3주택, 4주택 때만 8%, 12%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과에서 빠지는 요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에 되고 건축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45평 이내. 건축 예. 면적. 예, 네. 그리고 이제 3번, 이게 건축 이제 연면적. 제일 중요합니다. 건축물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일 거. 이것도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이거를 또 주택 공시가격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제 토지 제외하고. 그렇죠. 네, 요건 건물만. 순순히 이제 건축물만 딱 보고, 네. 건축물 가격,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모르시면 저기 관할관청에 물어보면 예. 바로 가르쳐 줍니다. 예. 요게 계산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취득 원가가 얼마인데 시간이 얼마 지나면 감가를 하고 해서 네. 그 계산하는 그 산식이 있습니다. 그 네. 산식에 의해서 네. 산출을 해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상 이거를 이제 의뢰를 하시면서도 주택수 때문에 맨날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릴까 해서 제가 요거를 준비를 해봤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자꾸 듣기를 하시다 보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